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많은 동물들이 무슨 먼저 예감을 하고 뛰어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아주 깊은 바닷속에 심해어들이 연안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래서 오늘은 좀 이 동물의 육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연재해를 맞이하는 동물들의 육감, 정말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정말 미리 이렇게 예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 이런 제 얘기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동물들이 마치 지진이 일어날 걸 알았다는 듯이 행동이 달라지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때 크게 그 인도네시아 근방 바닷속에서 9.1 엄청난 강진으로 인해서 쓰나미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그 전체적으로 12개 국가에 걸쳐서 22만 5천 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뭐 아무 경고도 없이 들이닥쳤죠. 그리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놨다고 치는 그 경고 시스템, 이 모두 재구시를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 경고도 없었고 센서들이 갖다 놨어도 이 메인테넌스 문제들로 작동을 안 했는데, 그런데 뭔가 동물들은 느꼈는지 도망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격자들 말한 걸 몇 개만 보면은 코끼리들이 높은 곳으로 막 움직여 갔다 그러고요. 플라밍고들도 낮은 곳에서 둥지를 떠나버리고 개들도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일랜드에서는 이 버팔로들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바다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더니 쓰나미가 닥치기 몇 분 전에 언덕 쪽을 향해서 맹렬히 달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존자들,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인간들도 생존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소, 염소, 고양이, 뭐 새들이 지진이 나고 이어서 이제 쓰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 모든 동물들이 내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역력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생존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도요, 그런 동물을 보면서 좀 더 현실적인 조기 경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현재 존재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 이분에 관계하는 과학자들도 솔직히 거의 없다고 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재구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2017년에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 지진이 주로 자주 일어나는 국가 100개가 넘는 곳에다가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존재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은 아직 택도 없이 열악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는 이런 자연재해 이전에 이렇게 동물들이 변하는 모습, 이런 행동 변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요새 상당히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물들이 아무래도 뭐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인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연재해에 동물들의 이런 변화를 기록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그리스 역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예, BC 373년에 기록이 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강진이 도달하기 며칠 전에 쥐들, 뭐 개, 뱀들이 도시를 모두 떠나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1805년에 이태리 나폴리 지진 때도 불과 몇 분 전에 동물 하나가 모두 하나가 돼서 아주 뭐 괴성을 엄청나게 질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 기억나시죠? 네네. 그 직전에도 말들이 두려움에 도망치는 모습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지진이라는 거 센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그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시그널이 없어서 조기 이 경보가 작동을 못해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이런 동물 행동에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센시티브한 그런 이제 감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뭐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조사가 해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독일의 맥스 플랭크 인스티튜트 리더하에 이루어진 그 조사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그 소, 양, 개들 이런 가축들이죠. 네. 이런 가축들을 레코드하고 조사하는데 이 뭐 이름도 있습니다. 바이오 로깅이라고 부르는데 위치는 이태리 중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 거기 컴퓨터 칩이 달린 것을 목 칼라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이태리의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그 기간 동안 18,000번이나 있었다고 하고요. 강도는 작게는 0.4에서 4 이상이 몇 번 있었고 최고 강도는 6.6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증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 가축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20시간 전부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한 절반 이상이 45분가량 상당히 분주해지면서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 일어났던 4.0이 넘는 지진 8번 중에 7번을 정확히 예측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앙지가 가축들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행동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났고요. 멀어질수록 약해졌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런던 사우스뱅크 유니버시티의 생태학자인 레이첼 그랜트는 이 페루에 내려가서 안데스 산맥 그근방에서 이제 또 모션 디텍션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7.0 강도의 대지진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보면 지진이 일어나기 23일 전부터 이 가축들이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우리 안에서 가축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네. 지진이 나기 10일 전, 6일 전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에서 탈출을 한 거네요. 미리 느끼고 그러니까요. 네. 무엇이 이렇게 자극하는지 일종의 증거를 찾아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주 전부터 그 대기에 펼쳐져 있는 전기 충전이 매 2분에서 4분 사이에 강한 동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요. 이 대기의 이런 충전, 또 뭐 전자파 이런 동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물들이 이런 것을 보고 뭔가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러면서 조기 경보의 가능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땅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거 강한 압력이라든지 또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가 뭐 릴리즈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 전자파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자파가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고 사실 이런 기록이 여러 차례 연구 결과가 기록돼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이 지진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돼 이 진화되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지금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이런 막연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뭐 압력 파장의 변호라든지 전자파의 변형 등 이런 것에 집중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아주 넓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동물을 관찰하는 것보다도 그걸 더 넘어서 말이죠. 이렇게 과학자들과 과학 단체들이 연구와 기록을 내놓고 있는 것, 이거 상당히 좀 이채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새롭고.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우리 생각에 동물들이 뭘 아는 것 같네. 그걸 넘어서 정확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이 발표되고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2001년에 7.7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 일산화탄소가 지하층이 움직이면서 삐져나오면서 그게 아주 독특했다고 하는데 사실 동물들이라는 것은 뭐 인간도 그렇습니다만 동물은 몇 배로 생존을 해야겠다는 이 본능적으로 이 모든 위협적인 변화와 이런 것에는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고약한 케미컬 냄새 또 뭐 저파장이 웨이브가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본인들의 털이나 날개 등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얼마 안 됐죠. 이런 동물 행동에 의존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초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아진 모니터에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앙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바로 위에 동물이 있었다면 지진이 일어나기 18시간 전에 이런 것을 알게 해줬고요.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10시간 전.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이걸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은 인간에게 한 지진이 일어나기 한 2시간 전에만 알려줘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지진 경고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뭘 이용하냐면 뱀을 이용합니다. 이게 동물 중에서도 뱀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조그만 변화도 알아내는 감지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땅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가 봐요.
지진이 느껴지면 당장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임은 그 겨울잠 자는 겨울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1975년에 뱀이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가지고 그 도시 중에 하이챈이라는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를 대피시켜가지고 그리고 강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자들은 이런 충분한 동물 데이터, 또 더 장기적인 기간의 연구 결과, 또 지진대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실시해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이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앵커님도 애완견 키우고 계시죠? 예, 예. 네네. 이제부터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지진이 여기는 작은 지진들이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네. 저 녀석이 태도가 좀 변했네. 이렇게 기록해놓고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재밌을 제가 것 키우는 같습니다. 개는 이렇게 지진이 직접 와서 흔들릴 때 많이 짖죠. 그러니까 저와 거의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새들 있잖아요. 이 새들도 다가오는 자연재해를 미리 안다. 이런 뭐 학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가 일어나기 전에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이 확 몰려서 날아가듯이 네.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건데 이 거대한 도피 이동이 기록돼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테네시에 거주하는 지역, 이 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45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날아간 것이 기록됐는데 그러고 나서 토네이도가 들이닥치면서 3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한 2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토네이도를 미리 알았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새들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초저파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프라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프라 사운드는 모든 자연재해에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메커니즘 능력이 사실 새들이 철에 따라서 이렇게 이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들이 놀랍게도 태평양 같은 큰 바다를 건너는데 이 건너다 보면 이 폭풍도 중간에 여러 차례 맞이하는데 새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폭풍을 피해가게 해주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새들의 이런 인프라 사운드를 통해 미리 알아내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불충분하다고는 하지만 물론 불충분하지요. 근데 이 모든 데이터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조금이라도 이 동물들의 이런 걸로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재해, 뭐 토네이도라 뭐 이런 것들은 새를 통해서,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쉬운 좀 쉽게 먼저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먼저 알게 되는 것도 뭐 20시간 전에 뭐 15시간 전에 알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는 지진이 오기 전에 우리가 30분 전에만 알았다 그러면은 피해를 거의 90%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겁니다. 맞아. 30분만 있어도 어딥니까 그게. 글쎄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